오늘의 이야기는 한국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법인 춘천 의병마을은 지난달 역사를 기억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외 중국 독립운동 타적지 탐방단을 구성하여 4박 5일의 일정을 떠났습니다. 한국 최초이며 유일한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를 아시나요? 탐방단은 탐방 셋째 날인 아침 7시 유흥국제호텔에서 관광버스로 윤희순 의사가 창건한 환인연 동창학교 노학당 예터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윤희순 의사가 중국에서 25년 동안의 독립운동 여정이 어떠하였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로 시골길을 달려 1시간 30분 만에 노학당 유지비 진입로에 도착하였습니다. 버스는 편도 1차선 도로변에 정차하였고 탐방 단원들은 하차하여 농로를 15분 정도 걸어서 노학당 유지비에 도착하였습니다. 노학당 예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농과 밭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노학당 유지비도 의암선생 기념원과 같이 비를 맞지 않도록 사각형의 정자가 세워져 있었고 유지비 주변은 사각형의 나지막한 철제의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윤희순정이란 정자 현판이 처마 밑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노학당 유지비를 살펴보니 2014년 8월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것처럼 우당 선생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조선족이 유지비 전면에 새겨져 있던 환인연 동창학교 분교 글자를 지웠던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고 뒷면도 그라인더로 갈아 윤희순 의사의 양력과 공적 대신 노학당 창건인 이회영이란 제하에 새로운 내용으로 둔갑해 있었다는 데에 2년 후인 2016년에 고쳐졌다라고 합니다. 탐방단은 노학당 유지비에 헌화하고 간략하게 모두가 참배한 뒤에 동행한 의암학회 엄찬호 학회장이 노학당에 대한 해설을 모두가 경청하였습니다. 한인원 동창학교 설립 및 위치, 노학당 분교 창건 및 운영, 윤희순 의사의 국내 의병 활동 및 중국에서의 항일운동 여정, 윤희순 의사 가계도, 윤희순 의사의 서거 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는 노학당 유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터를 찾을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앞에 보이는 집에 대문 주춧돌로 쓰여진 돌들이 학교의 주초석으로 쓰였던 그런 돌들을 저 집 대문으로 쓰고 있던 그런 걸 이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노학당이 있었던 터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그 유영익 선생님 이제 광복회 강원노지부장을 하시니까 협력을 얻어가지고 이곳에 비석을 이제 기념비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저쪽에 앞에 보이는 저 집 있는 그 주변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기 뭐 땅 문제 때문에 이제 일단 이 가에다가 이제 세워놨는데 여기 이렇게 노학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노학당은 환인현에 우리가 오늘 묵었던 그 환인에 대종교 쪽에서 윤세영 형제분이 동창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1911년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창학교의 분교 형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노학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순 의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11년에 만주로 오셨는데, 그래서 1912년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학교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거처하신 건 아니고, 윤희순 의사는 여기서 우리 지금 버스 가는 방향으로 한 7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남산 취리두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일 걸어 다니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윤희순 여사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외당 유홍석 선생님의 이제 며느리셨는데, 외당 유홍석 선생님이 처음에 춘천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는 춘천 의병에 이제 참여를 했다가 나중에 유인석 선생님이 제천에서 영월에서 의병을 일으키니까 유인석 선생님을 따라가서 총재 서무라고 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그 의암 선생님 의병진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의병하러 가니까 윤희순 여사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못배를 차려입고 의병을 돕는다고 제천까지 따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하시고, 또 전기의병 때는 그렇게 의병을 따라가서 뭐 빨래도 해주고 또 식사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활동도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안산항 위안가라든가 병정가라든가 이런 이제 의병 가사를 지어서
의병들을 고무시키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그 활동들을 이제 하셨어요. 이게 이제 1896년 전기 의병 때 활동하셨던 거고, 그 다음 이제 후기 의병 때는 1907년 이후에는 유홍석 선생님이 춘천에서 가정리에서 직접 의병대를 조직하셨어요. 한 600여 명의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가정리에서 의병대를 조직하셨는데, 그때 그 윤희순 의사도 안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공유씨 집안의 그 부인네들을 모으고 또 동네 사람들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 사람들도 한 30여 명 모아서 함께 훈련에도 참여했다고 하시고, 당시에 이제 춘천 의병들이 가정리에서 직접 무기를 제조하기도 하셨어요. 화약 같은 거 만들고 그러는데, 그런 그 화약 만들려면은 염초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오줌에 섞여서 오줌물 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굳어지는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약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됐었어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화약 만드는 데 도와드리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의병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활동도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죠. 그때 이제 연해주 가셨을 때 용숙 선생님 춘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가, 의병들이 뭐 활동이 제대로 된 전투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금방 이제 가평 쪽으로 진출하다가 패해서 물러나시고, 그리고 이제 춘천에 계시다가 이제 다 가족들 데리고 이제 1911년에 이제 다 이제 만주로 이제 건너오신 거예요. 그 시아버지인 유홍석 선생님은 여기 그 남산 지역에서 1913년에 돌아가셨어요. 오셔가지고 한 2년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남편 유재원 선생님은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의암 선생님이 돌아가신 해에 같이 돌아가셨어요. 1915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남산에다가 묘가 있었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시고 의암 선생님도 이제 1915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못 계시고, 이제 학교도 이제 1915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순으로 가셨어요. 무순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무순에서 그 아들이 이제 유돈상, 유민상, 유교상 이렇게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독립운동들을 이제 그쪽에서 하셨어요. 거기서 학교도 만들고 독립단 조직해서 같이 이제 활동도 하시고,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시다가 1930년에 그 동구촌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이제 옮겨갔었습니다. 동구촌 옮겨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히 계속 이제 탄압을 받으니까 혜성시라고 하는 바레만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그 혜성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말했던 안산시라든가 뭐 그런 이제 동네가 나오는데, 그쪽에 이제 가 계셨어요. 1935년에. 그러다가 그 와중에 1935년에 이제 그 아들이었죠. 유돈상 선생님이 일경에 이제 본문에 못 이겨가지고 거의 초죽음이 돼서, 아들은 석방대자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게 1935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윤희순 여사도 11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속 끓이시다가 아마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35년에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가 어제 윤희석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110주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110주년이고, 윤희순 여사, 그 다음에 유동산 지사,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런 의미에서 또 여기 노학당에 찾아오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여기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저게 나와 계시는데 저분이 조선족 어른이시네요. 그래서 여기 저쪽 뒤에 있는 집에 살고 계셔가지고 여기를 관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깨끗하게 여기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노학당 창건자 윤희순 여사. 윤희순은 조선여성 항일계몽운동의 선구자이고 항일의병운동 조직자의 한 사람이다. 1911년 그는 가족을 데리고 조선을 떠나 윤영성, 환인현, 대하하, 강변, 취리도로 이사왔다. 1912년 이회영, 우병열, 도원훈, 최인산, 손홍령의 지지와 찬조하에 동창학교 분교 노학당을 창건하고 교장직을 맡았다. 김경도, 박종수, 이정헌, 마덕창 등 50여 명의 항일 애국자들을 양성하였다. 학교는 일제의 정치 간섭으로 할 수 없이 1915년 폐교되었다. 윤 여사는 중국에서 25년을 하루와 같이 윤영성의 환인, 신빈, 무순, 관전,
해성, 심양 등 지역으로 열심히 다니면서 중국 여러 민족과 광범한 여성들에게 항일을 선전하고 그들을 동원하여 항일 투쟁을 불러일으키는데 탁월한 기여를 하였다. 윤희순 여사는 1935년 장남 유돈상이 무순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피살되자 비통함을 참지 못하여 1935년 8월 1일에 해성현 묘관둔에서 서거하였다. 향년 76세이다. 노학당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윤희순의 항일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공적비를 세워 기념한다. 윤영성 환인만족자치현 조선족 역사연구회 윤영성 환인만족자치현 보락보진 인민정부 임원년 2002년 한여름에 한국 최초의 여성의병장 윤희순 의사의 유적지는 윤 의사가 결혼하여 만주로 망명하기까지 거주했던 옛 집터가 있습니다. 외당 유홍석 의병장의 생가이며 윤희순 의사의 옛 거택인 이곳은 춘천시 남면 발산리 710-1번지에 있으며 해주윤씨 의적비와 안사람 의병 노래비가 세워져 있고 윤희순 의사가 정화수를 떠놓고 의병의 승전을 기원하던 우물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애국지사 유홍석, 윤희순, 유돈상, 항일애국선열 묘역은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 21-1, 가정리 349-1번지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면 관천리에 안장된 묘소를 2012년 4월 6일 이곳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윤희순 의사의 동상은 춘천시 수변공원길 의암공원 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의 동상은 1990년 춘천시립 청소년 도서관 후원에 건립하였다가 2021년 의암공원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매년 음력 8월 1일 서거일에 헌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 노래비는 윤 의사의 옛 거택 외에도 천안 독립기념관 추모원과 홍천 척여산 수목원에도 건립되어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가 춘천의 독립운동가라는 국한된 평가나 예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우선 1990년 정부의 독립유공 포상 5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5등급 서훈 애족장 추서에 그친 것은 유감이다. 윤희순 의사는 1896년 유관순 열사보다 먼저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여성 의병대를 이끌었고 중국에서도 항일 인재 양성과 항일 독립운동을 몸소 실천한 교육자이다. 이로 인해 장남까지 나라에 바쳤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 훈격이
상향 조정되었듯이 윤희순 의사 공적도 재평가하여 훈격이 상향 조정되기를 바란다. 또한 1990년대 초기에 시행되었던 윤희순 상도 다시 제정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윤희순 의사 서거 추모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와 도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바란다.